네, 오늘은 MR이 어떻게 영상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나름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이센셜 또는 옵셔널 정도로 레이블링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MR은 비주얼 필드가 존재해서 몸이 자석화 된다. 몸의 각각의 하이드로젠 아톰들이 폴라라이제이션이 된다고 했죠. 그랬을 때 우리가 머리를 RF 코일에 넣고 RF를 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어디에서 신호가 나올까요? 그러면 폴라라이제이션이 돼 있고 B1 트랜스밋을 해가지고 마그네타이제이션을 트랜스버스로 눕히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B1 또는 RF의 프리퀀시랑 B0랑 딱 맞는 레조넌스가 일어나는 주파수가 생기는 모든 영역에서 신호가 발생하겠죠. 참고로 신호는 우리가 이렇게 마그네타이제이션 이렇게 됐을 때 프리세션 하면서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B1을 주면 그 XY 플레인에서만 신호가 나와요. 마그네타이제이션 XY 플레인에서 돌 때만 신호가 나와요. Z 방향으로 완전히 가버리면 신호가 나오지 않고 XY 방향으로 신호가 마그네타이제이션 어느 정도 있어야지 신호가 나와요. 어쨌든 그런 일을 벌일 때 중요했던 게 우리의 B0 필드랑 레조넌스가 일어나는 주파수에 RF를 쏘아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B0 필드가 굉장히 유니폼해서 내 머리 전체가 똑같은 B0예요. 내 머리만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그 머리 전체에다가 RF를 쏘아주면 우리의 신호는 이 머리 전체에서 나오겠죠. 익사이테이션 볼륨이 우리 머리 전체일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그 내부에서 머리 내부에 어디에서 나왔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잖아요. 그냥 머리 전체의 평균적인 신호를 얻게 되는 거죠. 토탈 썸을 얻게 되는 거죠. 마그네타이제이션의 썸. 근데 우리는 영상을 해야 되면 어느 위치에서, 예를 들어서 나의 코에서 신호가 얼마나 나오고 나의 눈에서 신호가 얼마나 나오고, 그죠? 내 뇌의 특정 위치에서 얼마나 나오는지 각각 다 알아야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할 건지에 대한 얘기가 오늘의 핵심이고 어렵습니다, 내용이. 좋아요, 볼게요. 일단은 첫 번째 스텝으로 한 슬라이스, 한 장에서만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에다가 원래 비주얼 필드가 있잖아요. 되게 유니폼한, 예를 들어서 3.00000 테슬라가 되게 유니폼하게 내 뇌에 있다고, 뇌에 가해졌다고 생각할게요. 그랬을 땐 정확하게 128MHz, 128.0000MHz의 주파수를 딱 가하면 내 뇌 전체가 다 나온 그 마그네타이제이션에 대한 익사이테이션이 생겨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세 번째 자기장, 그레디언트 마그네틱 필드라고 위치별로, 머리의 위치별로 자기장을 다르게 걸어주는 추가적인 자기장을 이용하면, 이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Z 방향의 그레디언트 마그네틱 필드가 되는데,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우리의 B0 필드 있죠. 3.00000 테슬라가 여기에서는 정확하게 3.00000 테슬라였는데 요 위에 가면은 요 위에 슬라이스 전체에서는 3.0000005 테슬라가 된다고 합시다. 요 밑으로 가면 2.9999995 테슬라가 된다고 할게요. 네. 그랬을 때 우리가 똑같은 128MHz 3테슬라에 맞춰져 있는 3.00000 테슬라에 맞춰져 있는 128MHz로 익사이테이션을 딱 하면은 여기 위에는 어때요? 네, 나의 비제로 필드랑 나의 주파수랑 레조넌스가 안 맞죠. 그거보다 128.0000보다 약간 더 높은 주파수여야지 위에가 선택이고, 지금은 정확하게 맞는 한 슬라이스, 여기 한 슬라이스만을 익사이테이션 하게 돼요. 다시 말해서 원래라면 저 그레디언트 필드가 없었으면 뇌 전체에서 나오는 신호를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였는데, 이제는 뇌에서의 한 슬라이스, 어느 정도 thickness를 갖게 돼요. 한 슬라이스에서 우리가 정보를 얻게 돼요. 그러면 3차원 문제가 2차원 문제로 줄었죠. 이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해결했어요. 3차원 문제를 2차원 문제로 바꾸는 것은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한 펄스 시퀀스라고, 우리가 MRI를 프로그래밍 한다는 게 바로 이런 펄스, RF 펄스를 언제 줄지,
아까 얘기했던 그레디언트, G방향 그레디언트를 언제 줄지 이런 것들 결정하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RF 펄스랑 G방향 그레디언트를 동시에 주고 그걸 한순간 한 2ms 정도 딱 주면 끝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준다는 그림을 그리는 걸 우리가 펄스 시퀀스 다이어그램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MR 강의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레디언트는 3개가 있어요. X방향, Y방향, Z방향. 방금 우리가 Z방향을 사용했고 그 다음에 질문은 X방향과 Y방향을 어떻게 쓰는 거죠? 어떻게 쓰는 가죠? 네. 우선 X방향 그레디언트가 뭘 해주는지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우리의 X방향이라고 할게요. 이쪽 방향이에요. 프론트, 백 방향인데 X방향 그레디언트를 딱 걸어주면 먼저 뇌의 가장 가운데 부분 또는 MRI 그 보어라고 부르는 통의 가장 가운데 부분을 아이소센터라고 하고 거기서는 우리가 그레디언트를 아무리 바꿔봤자 B0 필드만큼의 값을 가져요. 항상 거기는 그레디언트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서 약간만 X방향으로 움직이면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B0 필드의 양이 우리가 걸어준 그레디언트에 의해서 살짝 줄어들어요. 또는 살짝 늘어나요. 만약에 뭐 5cm에서 살짝 줄어들면 A만큼 줄어들었다면 10cm에선 A 곱하기 2만큼 줄어들어요. 이게 리니어하게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리니어 그레디언트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레디언트가 우리의 X방향 또는 Y 그레디언트는 Y방향으로 위치별로 우리의 비제로 필드를 살짝 바꾼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이고요. 또 하나 그 그레디언트는 우리가 이쪽 방향으로 특정 방향으로 뭐 뇌의 뒷부분이 세고 앞부분이 약하게 이렇게 걸어줄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걸 바꿀 수도 있고 GZ가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얘를 양수로 걸어줄 수도 있고 음수로 걸어줄 수도 있고 크기가 크게 걸어줄 수도 있고 적게 걸어줄 수도 있어요. 굉장히 자유롭게 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아까 했던 것처럼 한 슬라이스를 고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은 슬라이스 내에서 XY 정보를 이제 나누어 내는 건데요. 이게 XY 방향의 엑시어 슬라이스라고 부르는 이렇게 딱 잘랐을 때 뇌의 영상이에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함으로써 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느냐? 마치 아까처럼 뭐 굉장히 복잡하게 할 것 같은데 사실은 복잡한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일단 하나는 되게 단순해요. Z방향은 이미 결정됐으니까 X방향과 Y방향을 시간에 따라서 얘를 많이 바꿔가면서 데이터를 계속 얻어요. 많이 바꿔가면서 데이터를 계속 얻으면은 결국 우리가 필요한 모든 정보를 얻게 되고 그러면 MRI 영상을 만들 수 있어요. 이상하죠? 설명 안 하고 넘어가요. 네, 이거 되게 어려워서 그냥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다시 한 발짝, 두 발짝 물러나서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K-스페이스와 이미지 도메인 이런 얘기 했잖아요. K-스페이스, 이미지 스페이스 또는 K-스페이스 도메인 또는 프레 도메인 그죠? 그 다음에 이미지 스페이스 또는 이미지 도메인 우리가 MRI는 K-스페이스에서 얻는다고 했잖아요.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얻는다고 했잖아요. 방금 그 그레디언트를 바꾸면은 우리가 이 K-스페이스의 특정 위치로 위치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어요. 또는 그런 식으로 얻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것은 이 K-스페이스를 충분히 다 얻고 나면 인버스 2D 프레 트랜스포머를 해서 이미지를 만든다고 했죠. 자, 충분히 다 얻는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였는데 일종의 이 K-스페이스가 굉장히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그 다음에 굉장히 컨티뉴어스하게 존재를 하는 거고 우리는 걔들의 각각의 위치들을 샘플링하게 돼요. 여기 노란 점들이 우리가 이 데이터를 얻은 거예요. 어떻게 얻는지는 아까 얘기했던 그레디언트의 크기랑 방향을 바꿔가면서 얻어요. 그거는 다음 슬라이드, 다다음 슬라이드 정도에서 설명을 할게요. 어쨌든 그 그레디언트를 바꿔가면서 우리가 이 K-스페이스의 정보들을 하나 또는 한 줄씩 이렇게 샘플링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샘플링한 데이터들, 그렇죠? 샘플한 데이터를 2D 프레 트랜스폼 하면 이미지가 됩니다. 근데 이게 샘플링이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의 패스트 MRI랑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샘플링을 굉장히 멀리까지 한 K-스페이스에서 굉장히 멀리까지 하면
위의 영상처럼 고화질의 영상이 나오고 Ks페이스의 바깥 부분을 버려버리면 저화질의 영상이 나와요. 아,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생각을 하면 Ks페이스에서 바깥 부분이 뭐예요? 하이 프리퀀시 텀이었잖아요. 그죠? 가운데 부분은 뭐예요? 굉장히 천천히 X방향으로 변하고 Y방향으로 변하고 대각선으로 변할 때 되게 천천히 변하는 사이누소이드 웨이폼들을 나타내는 거였잖아요. 바깥쪽의 Ks페이스는 뭐예요? 굉장히 빨리 변하는 거죠. 굉장히 빨리 변하는 정보란 건 뭐예요? 하이 프리퀀시고 사람 뇌라고 치면 그것에 디테일한 정보들이 Ks페이스의 그 엣지 쪽에 있다는 거고 걔를 버리면 밑에 영상처럼 굉장히 로우 프리퀀시의 스무드한 영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Ks페이스를 넓게 얻어야 된다는 거고 이게 사실은 우리 패스트 MRI의 핵심이에요. Ks페이스를 이렇게 덴스하게 얻을 수 있잖아요. 샘플링을 다다다다다 찍을 수 있고 또는 찍고 좀 띄었다가 찍고 띄었다가 찍고 띄었다가 찍고 띄었다 할 수 있죠. 위에가 굉장히 덴스하게 얻은 거고 밑에가 뭐 대략 1.5배 정도의 스페이스를 갖고 띄운 케이스예요. 네. every other line은 아니고 every 1.5 라인 정도를 얻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랬더니 영상에서 어떻게 됐는지 봅시다. 네. 덴스하게 다다다닥 얻었을 때는 이미지가 제대로 나왔고 중간에 갭을 살짝씩 넣어서 만들었더니 사람의 뇌에 코 부분하고 머리 뒷부분이 겹쳐 있고 이쪽도 코 부분하고 머리 뒷부분이 겹쳐 있어요. 그죠? 결국 이미지가 이렇게 랩핑돼서 들어왔죠. 이걸 엘리어싱이라고 불러요. K-스페이스를 샘플링을 했더니 이미지 도메인에서 엘리어싱이 생기는 거예요. 시노미 시스템 했던 친구들은 보통 타임 도메인에서 샘플링 했더니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엘리어싱이 생겼잖아요. 뭐 반대 컨셉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듬성듬성 얻었었더니 이와 같은 엘리어스 된 영상이 나왔다. 그쵸. 우리 챌린지에서 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엘리어스 된 영상을 없애주는 게 우리의 목적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챌린지에서의 기본적인 문제 세팅을 설명하는 페이지예요. 우리가 패스트 MRI를 하려면 K-스페이스를 원래 어떤 것보다 좀 듬성 얻어요. 여러분의 그 챌린지에선 every other line을 얻어요. 그랬을 때 오른쪽과 같은 이미지 엘리어싱이 생기고 이 엘리어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라는 게 이번 그 패스트 MRI 챌린지의 가장 핵심 질문인 거죠. 네. 그것에 피지컬한 미닝이 이 슬라이드에 담겨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말 어려운 거 그레디언트랑 K-스페이스랑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레디언트 하나도 가해주지 않고 데이터를 얻으면 K-스페이스의 센터가 나와요. 그리고 그레디언트 X방향 그레디언트를 마이너스로 가해주면 K-스페이스에서 가해주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 동안 K-스페이스가 이렇게 쭉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한 줄을 얻고 싶다면 사실 저 초록색으로 한 건 무시한 다음에 돌아올 때 쭉 데이터를 얻으면 그 한 줄 정보를 한 번에 얻을 수 있겠죠. 이거 굉장히 좋죠. 아까 그 저 샘플링을 되게 많이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거를 한 번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256 by 256이면 256 곱하기 256개의 데이터를 하나씩 얻을 필요 없고 그냥 256줄만 얻으면 됩니다. 이거를 한 줄을 한꺼번에 얻을 수 있어요. 네. 모기가 돌아다니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을 frequency encoding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요 위에 줄들도 얻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이렇게 Y 방향으로 살짝 가는 거예요. 그럼 이쪽으로 옮겨지겠죠? 그랬을 때 한 줄을 쭉 얻으면 저 위에 줄도 얻을 수 있고 MRI는 이렇게 한 줄씩 얻어요. 물론 이렇게 X 방향으로 한 줄씩 얻을 수도 있고 Y 방향으로 한 줄씩 얻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의 경우는 Y 방향으로 한 줄씩 얻었죠. 그죠? 그래서 한 줄씩 얻었단 말은 뭐예요? 한 줄 얻을 때마다 정해진 그 시간이 걸리고 그 가끔씩 뭐 한 줄씩 빼놓고 얻으면 빠지고 얻으면 MRI 얻는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4분 걸리던 게 2분 만에 얻을 수 있는 거죠. 한 줄씩 빼놓고 얻으면요. 그게 우리 이번 챌린지의 세팅인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얻으면 이 줄이 얻어집니다. 아까 본 영상에서는 Y 방향으로 한 줄씩 얻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K-스페이스 줄들을 얻게 되면 아까 보여준 것처럼 영상이 얻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펄스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다시 보면 처음에는 RF와 슬라이스 셀렉션 그레디언트를 동시에 줘가지고 3차원 내에서 한 슬라이스만 얻게 하고요. 그 다음에 페이즈 인코딩을 매 시간마다, 매 RF 익사이테이션마다 바꿔가면서 K-스페이스 줄들을 한 줄씩 읽어내면 이 과정을 뭐 256 256 레졸루션 또는 매트릭스 사이즈로 데이터를 얻고 싶으면 이 과정을 256번 거치게 되면 한 슬라이스에 대한 이미지가 나오는 거죠. 굉장히 재밌는 테크닉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한 번 익사이테이션 하면 원래 마그네타이제이션이 돌아올라는 T1 리커버리 기억나죠? 그 T1 리커버리만큼 기다려야 돼가지고 우리가 꽤 시간이 걸립니다. MRI라고 했을 때. 그래요. 마지막으로 이 내용들을 정리를 하면 우리가 2D 이미징을 위해서는 한 슬라이스를 결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GX, GY를 바꿔가면서 K-스페이스를 샘플해야 돼요. 근데 아까 얘기한 T1 리커버리 때문에 한 번 익사이테이션에서 K-스페이스를 한 줄 얻고 나면 대략 뭐 몇백 밀리세크에서 몇 초 정도를 기다려야 되고요. 그러면 이 몇 초 기다리는 걸 막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니까 MRI가 굉장히 느린 영상 기법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반복 과정을 거쳐가지고 K-스페이스를 모두 다 채우고 나면 우리가 얻어진 K-스페이스 데이터로부터 2D 프레 트랜스폼을 해서 영상을 만들 수 있죠. 그리고 Fast MRI는 이렇게 한 줄씩 얻을 때 every other 줄을 얻는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엘리어싱 된 영상만을 얻어서 그 엘리어싱을 없애는 과정을 통해서 그 데이터 샘플링 숫자를 줄여서 영상 얻는 시간을 줄이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